22년째 장기 입원 중인 환자고요. 매일매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심장과 폐가 한 개여서 어차피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죽을 거다. 정도 알고 싶으면 생명포기각서를 쓰면 그때부터 이제 기계 알고 중환자실에 가서 그때는 죽을 때까지 재워놓을 거다. 아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 2시부터 4시예요. 진짜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고 푸슝 요 소리만 들리거든요. 야 이거 오늘 죽는다. 밤새 멤버를 그 다음 분이 안 오셔서 5시간 반까지 하다가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딱 그게 보여요. 아, 쟤 반했네 딱 눈빛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을 찾아왔습니다. 스튜디오 촬영도 거의 처음인 것 같고 심지어 방청객들이 오셨어요. 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나요? 그 사마씨 갖고 행사 알바로 오셨군요. 자, 오늘 필터뷰 게스트는 숨을 쉬지 못해도 괜찮아의 저자 우리 온유 씨 모셨습니다. 와!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너무 부끄럽다. 저희가 진짜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진짜 실제로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되게 긴장하고 왔거든요. 지금 엠브를 하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위급 상황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에 근데 막상 왔는데 그냥 나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멀쩡하죠. 네. 또 작년에 사랑하는 동생분이 결혼하셨잖아요. 와, 결혼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영상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저도 안 울었는데. 혹시 T세요, T? 네. 그때가 몇 년 만에 외출이셨어요? 21분 만에. 와, 21년 만에. 그때 외출할 때는 단톡방이 막 한 40명 정도 있고 그 정도는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떠셨어요? 가는 날까지 되게 긴장 많이 했던 것 그쵸, 같아요. 긴장하고. 전 너무 좋았는데 주변에서 걱정하니까 저도 막 이제 걱정돼가지고. 근데 그 영상 보면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제 친구들의 얼굴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각나면서 그래서 저도 엄청 막 눈물이 났었는데 정작 본인은 눈물이 안... 근데 좀 눈물 안 흘리려고 뇌를 좀 비우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울어도 상관없는데 그러지 말걸.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냥 좀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걸 약간 이런 느낌. 그때 동생분 언니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외출을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제 결혼식 걱정보다 언니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또 언니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꾸미고 와가지고 그게 또 너무 반가웠고 결혼식에서 언니 보니까 든든하기도 했고요. 뭔가 파티가 됐어요. 언니가 옴으로써.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랑 대화를 해보실 텐데 지금 이제 이거 달고 계신 게 이건 뭐죠? 엠브라고 수영 오시는 사람 이동식으로 이렇게 호흡만 키고. 그럼 실례지만 지금 어떤 상태이신 거예요? 22년째 장기 입원 중인 환자고요. 22년째? 꼭 1급 장애를 받았어요. 그럼 22년 전이면은 중학생 때일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1학년 때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찾았다가 물이 찬 거를 발견했어요. 대형 병원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려고 한 1년 정도를 계속 검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오진을 하게 된 거죠. 혹이 있다고 그랬는데 수술에 들어가 보니까 혹이 없었어요. 들어간 김에 이제 물이 차는 부분을 없애면 물이 차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흉막유착술이라는 거를 강행을 했어요. 흉막유착술. 그거를 받고 나오니까 갈비뼈가 좀 이렇게 꺼지면서 통증이 심하고 이제 호흡 곤란이 조금 생겼죠.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돼서 1년 만에 다시 병원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을 권했어요. 이 수술 전으로 돌려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이제 두 번째 수술을 받고부터는 완전히 더 급격하게 안 좋았어요. 진짜 매일매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인공뼈가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탈을 해가지고 장기들을 짓누르게 돼요. 막 혈관을 누르면 혈관이 터지고 갈비뼈 누르면 갈비뼈들이 부러지고 심장 엄청 빠르게 뛰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1년 넘게 지나면서 흉곽이 다 무너져서 뼈들이 약간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두 번째 수술 이후로 지금까지 된 거고 한 1, 2년 만에 이렇게 급격히 일어난 일이라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충격이. 갈비뼈가 이제 거의 파괴돼서 호흡 능력 자체가 상실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엠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 인공뼈를 결국에 제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회복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가호흡을 다시 하면서 일관령 치료 와서 한 몇 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호흡 능력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이제 엠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엠브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언니가 몸이 진짜 부었었어요. 그래갖고 발이 이렇게 뚱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언니가 원래는 이렇게 성격도 좀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항상 저한테 익숙했는데 언니가 이렇게 초점도 없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의식 없이 거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그때 먹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릴레이 봉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부모님도 막 잘 못 주무시고 저도 탈진하고 그때 교회 아는 언니가 이제 방문하러 왔다가 부모님 대신해서 엠브를 눌러본 거예요. 해봤더니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부모님이 감당하실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해서 교회에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날 밤부터 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처음에 전신마비 진단 받았을 때 혼자서 아예 몸을 못 가지니까 저도 그때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교대 근무처럼 24시간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때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친구들이 엄청 많이 썼나 봐요. 확실히 T구나 이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난 마음에 따뜻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 맞아요. 저 친구 많습니다. 이제 보니까 꽤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좀 처음에 좀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그때 막 탈진한 상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숨을 편히 쉴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봉사가 시작되고 나서 좀 탈진했던 몸이나 그런 것들은 좀 회복이 좀 됐나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20kg가 부었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그 숨을 못 쉬게 되면서. 근데 그게 약을 쓸 수도 없다고 그랬었어요. 폐하고 심장이 한계에 다다른 거여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엠브를 시작하면서 약 안 썼는데 붓기가 다 빠졌어요. 그럼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엠브 엠브는 12년 정도. 12년? 그럼 12년 동안 함께 한 봉사자들은 몇 명? 정확히 저는 모르는데 날짜로 이렇게 계산해봤을 때 한 만 얼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신 분들이세요? 교회에서 온 친구도 있고 여기저기서 다들 엄청 친해진 친구들이죠. 그 병실 안의 분위기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 그러니까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몇 명은 널브러져서 자고 있고 몇 명은 이제 머리 못 감아서 막 까치집 지어 있고 그냥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엠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엠브를 대신 해주시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한 24시간 사실 돌다 보니까 가장 힘든 시간이 2시부터 4시예요. 진짜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고 푸슝 요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리고 온유는 자고 있고 굉장히 힘들고 졸리니까 살짝 집중력을 잃는데
이게 빠지면은 야 이거 온유 죽는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이렇게 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유가 한번 그래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제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고 온유가 그냥 일자로 자지 않고 사람이니까 고개를 돌리잖아요. 엠브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깨지 않게 어떻게든 우리는 잘 잘 수 있게. 심야 알바가 알바래요. 죄송합니다. 돈 안 받거든요. 돈 안 받았어요. 저는 그 밤새 멤버를 그 다음 분이 안 오셔서 5시간 반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와. 그날을 잊지 못하고. 온유 씨랑 그렇게 엠부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엠부 한다고 할까요, 그냥? 네, 엠부 천사들께서는 이제 온유 씨랑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누나는 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나중에는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오고 친구들 보러 오고 뭐 그랬죠. 근데 실제로 정말 10,000명이 넘는 천사들이 오려면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야 되는데 어떤 계기로 좀 이 릴레이 온유가 알려진 거죠? 이게 너무 특별한 일이다 보니까 한번 우리 이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모전에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공모전에 원유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지금 중학교 바로 대상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기사 같은 거 보고도 많이 오셨어요. 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불특정 다수가 온 거네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죠. 저는 새로운 사람들 보는 거 좋아하고 제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막 자기 얘기 해주잖아요. 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야,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대로 많은 사람과 밤을 지새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밤을 지새는 건 뭐 나쁜 건 아니니까요. 다 젊은 20, 30대가 주로 많이 왔거든요. 친구들끼리랑 어디 놀러 간 것처럼. 오늘은 누가 오는지 이런 일정 같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일정표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동자자 이름이 눈 뜨자마자 일정표 확인하고 모르는 이름 있으면은 이렇게 좀 오늘 새로운 사람 보겠네 약간 이렇게 기대하고. 그냥 아찔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오시기로 했던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떠셨어요? 그런 때가 많았죠. 그리고 시간표에 일주일 있으면 많이 비어 있었는데 그거를 채우려고 거의 하루 종일 막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집을 했어요. 제 연락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연락 돌리고 좀 그때 힘들었죠. 왜냐면은 제대로 못 구하면은 이번 타임 친구들이 막 스케줄 취소하고 있을게 막 이러면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진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마다 사람을 한 명씩 꼭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그런 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12년 동안 사람들이 같이 함께 했다는 거는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매력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친구들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 보러 오지 않았을까. 그 결혼식 이후에 이제 저희가 모여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가족들 하면서 이렇게 태그를 걸어서 사진을 올렸는데 엄청 뭉클한 거예요. 제가 그게 사실 온유가 T라서 표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 이렇게 해시태그를 올린 게 너무 마음이 울컥하고 친동생같이 가족같이 아마 제 삶이 다 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연을 이어가지 않을까. 가족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되게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원래 T가 아니거든요. T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친구들이 힘든 얘기하면 누나 막 같이 울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 네. 좀 동생분은 걱정되진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언니의 엠브를 맡긴다는 거.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정말 아까 엠브 천사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천사 같은 분들만 많이 왔었어요. 제가 솔로 시절에 언니가 소개시킨다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 시간대에 내가 봐둔 좋은 청년이 있으니까 주영아 오도록 해. 동생 오는 타임에 제 눈에 괜찮은 분들 많이 꽂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엠부 봉사자분들끼리 결혼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엠부 하다가 엠부 하다가 눈이 맞은 거야? 엠부 하다가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딱 그게 보여요. 쟤 반했네 딱 눈빛이. 아 진짜로? 둘이 끝나고 같이 가더라고요. 오. 그러면 뭐 결혼할 때 이제 뭐 와서 이렇게 결혼할 때 뭐 인사하고 인사하러 와요? 연애할 때도 엠부를 계속 오기 때문에 커플이 되면 같이 오기 때문에. 야 좋다. 저는 릴레이 온유를 하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를 되게 가까이서 접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막 인류애가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인류애가 살아난다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12년 동안 지속되던 엠부 천사들이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못 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약간 꿈을 꾼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루아침에 원래 이렇게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적응이 됐어요. 제가 책을 내면서 가지고 있던 소망이 이제는 호흡을 병원에서 책임을 지고 이제 엠부 봉사는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져서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병원에서 기계로 호흡이 가능한 건데 왜 그 전에는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부어 있었거든요, 제가. 심장과 폐가 한 개여서 어차피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죽을 거다. 기계호흡도 우리가 가서 안 된다. 뭐 이랬었어요. 정 달고 싶으면 생명포기각서를 쓰면 그때부터 이제 기계 알고 중환자실에 가서 그때는 죽을 때까지 재워놓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부모님이 그걸 동의하기가 어려우셨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엠브를 했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병원에 딱 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빠한테 당신은 아들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호흡 재활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이송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이렇게 죄인처럼 이렇게 있고 약간 좀 TMI이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좀 그때가 또 그립진 않으세요? 그 북적북적했던 그 시기가? 대답이 약간 느린데요. 천사들 지금 악마로 되네요. 제가 나가서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엠브를 끝나는 게 소망이었잖아요. 그 다음 소망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밖에도 나가고 이렇게 사는 건데 작년에 외출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엄청 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첫 응답으로 이럴까. 진짜요. 오늘 계기로 더 많이 외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처음에 외출 21년 만에 했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일단 너무 긴장되기도 했고 지금 누나가 저 휴대용 장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다 처음이었어요. 누나가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종종 외출할 수 있겠다. 일단 나오면은 없던 힘도 쏟아요. 그냥 나와서 하늘 보는 순간 도파민이 이렇게 하면서 와 힘이 엄청 들어요. 오늘도 이제 어디 좋은 데 가시는 건가요? 오늘도 그 강남역 하이디라오 허거집 예약이 돼 있고요. 지금 온유가 한껏 지금 신나서 사실 위라클보다 허거를 더 신나하는 것 같아서 흥분하지 말고 위라클에 최선을 다해라. 오늘 데이트 비용은 저희 위라클에서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어떻게 불편한 건 없으세요? 사례만 안 걸리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음식은 그냥 다 평소에는 그냥 다 잘 먹는데 외출 나왔을 때는 좀 조심했었거든요. 수업 전하면 힘들까봐 일부러 조금 먹고 이랬는데 오늘은 많이 먹을. 지금 입원한 지 이제 총 몇 년 되신 거죠? 입원한 지 22년? 입원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예요?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고 근래에는 엠부 봉사 막바지쯤에 있을 때 좀 개인적으로도 마음도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온유 씨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환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인데 의사들도 이미 저를 생명을 다 포기를 했으니까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시한부 선고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는데 여러 상황에서 근데 다 그걸 예상을 뒤엎고 살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사람은 내일을 예상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한테 속한 영역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진짜 오늘 일만 생각하고 오늘만 감당해야지 하니까 생각보다는 감당할 만하더라고요. 온유님에게 호흡은 어떤 의미예요? 저는 호흡하면 친구들이 생각나고 호흡을 잃어서 친구들을 많이 얻었으니까 좀 좋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몸은 많이 불편해졌지만 불편해지는 삶을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되게 힘들어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있는 투샷만 봐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적인지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의 삶도 이미 기적 같은 삶이라는 걸 저는 충분히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온유님에게 기적이란? 제 삶이 기적이죠. 저는 기적같이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살았잖아요. 항상 받은 거가 너무 많아서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되게 사랑할 수 있는 여유 하나도 없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삶도 되게 단조로운데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진짜 이 여유를 계속 누리게 해달라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뭐라 그럴까? 이제 살아있는 기적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느낌이라 저도 제 삶이 놀라워요. 이 촬영 끝나면은 단체 회식을 하러 가실 거고 오늘은 오늘이고 이제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다 해보자. 다 해보자. 그냥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럼 좀 더 외출을 하고 싶죠. 외출하고 싶고 그냥 뭐 나갈 기회 생기면 일단 던져보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외출이어서 우리 온유님을 위해서 또 파스텔 톤 좋아하시는 너무 것 같긴 해요. 좋아해요. 파스텔 톤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와! 제 동생이 준비한 선물. 온유언니랑 색상 그림 같이 하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온유언니 책 있으실 수 저 오늘 사인 받으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사인했어요. 여기 메시지를 온유언니가 오늘 읽어볼래? 아니야. 너무 부끄러우니까 덮자. 사실 저희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좀 내시라고 제가 조명을 하나 가져왔는데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백색 조명만 있잖아요, 보통 병실에서. 근데 백색 조명 끄고 밤에 좀 이런 간접 조명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따가 위님은 엠 보셨으면 하루 만에 절친됐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위님 엠부 한번 제가 근데 손이 불편해서 제가 하다가 혹시라도 안 해보셔도 돼요. 이게 손이 꽤 생각보다 힘줘야 되지 않아요? 엠부 모드 끝났어요. 엠부 모드 끝났어요. 엠브공스 끝났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떠셨어요? 같이 촬영했을 때?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반갑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서 그런지 좀 많이 보던 분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너무 낯익어요. 그래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힘이 되고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상 마지막에 구호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뒤에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오늘이 힘들면은 내일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사실 내일은 모르는 거 정말. 그래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냥 이겨내지 못해도 그냥 견뎌서 지나가도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